지금 본 장면은 중국의 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팔보차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었다. 중국에서 이런저런 식당을 다니다 보면 음료는 을의 중국차를 마시게 된다. 하지만 진정한 중국차의 맛을 알게 되려면 상당한 연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뜨내기들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차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쉽게 맛을 이해할 수 있는 중국차 중에 하나가 팔보차이다. 팔보차가 아니다. 팔보차는 삼보차라고도 하니 헛갈리면 삼보차라고 해도 된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젊은이들은 삼보차라고 하면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다. 팔보차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식물과 설탕을 섞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는 차이다. 중국의 서북 지역과 쓰촨 지역에서 마신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서북 지역의 닝샤 자치구를 이 팔보차의 원산지로 보는 듯하다. 만일 여러분들이 손님으로서 중국 사람들에게 초청되어서 식사 자리에 갔는데 마실 만한 음료가 없다면 이 팔보차가 좋다. 왜냐하면 설탕이 들어있어서 중국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팔보차에 들어가는 재료는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곳에 따라 약간의 베리에이션도 있기도 하니까 모든 음식점의 팔보차가 맛이 같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몇 가지 팔보차의 재료 레시피를 보이면 찻잎, 설탕, 장미, 구기자, 대추, 호두속, 개원육, 깨, 건포도, 사과 조각 이런 레시피도 있고 찻잎, 백설탕, 구기자, 대추, 호두속, 개원육 이런 레시피도 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인삼, 감초, 구기자, 대추, 건포도 그리고 자스민 차를 넣는 그런 레시피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국 차잎, 단맛이 나는 재료, 구기자, 그리고 대추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만일 당신의 레시피를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당신이 좋아하는 재료를 이것저것 넣어보면 되겠다. 차의 종류도 지방에 따라서 황산의 마오젠 또는 후링, 이 후링은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복령인데 구멍장이 버섯목, 구멍장이 버섯과에 속하는 그런 담자균류라고 한다. 또는 요즘은 많이 유명해진 부얼차를 써도 좋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찻잔이다. 팔보차는 팔보차 전용의 찻잔에 넣어야 제격이다. 팔보차 마시는 찻잔은 이렇게 생겼다. 이 찻잔을 삼포대 산파오타이라고 한다. 이 찻잔의 구성이 찻잔, 받침대, 그리고 뚜껑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찬물이 뜨겁기 때문에 받침을 들고 뚜껑을 들어서 수면 위에 국화나 대추 등을 밀어내면서 마시면 된다. 중국 무협 영화 같은 데서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치 맛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엄지척을 해주면 중국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무협 영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 팔보차를 마실 때 종업원들이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동작이 아주 큰 볼거리이다. 주둥이가 가늘고 긴 주전자를 들고 나와서 이런저런 과장된 동작을 하다가 뜨거운 물을 당신의 산파오타이에 부어준다. 이런 동작은 서북 지역보다는 쓰촨 지역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다. 이렇게 팔보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용두동호라는 이 주전자는 주둥이 길이가 1m를 넘고 붉은 2개의 구슬이 달려있다. 물이 끓으면 이 주전자를 휘두르듯이 돌려서 산파오타이에 물을 넣어준다. 그 동작이 마치 무용이나 무술 동작처럼도 보인다. 사실 실제로 이렇게 물을 따르는 동작에 무술이나 무용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동작 중에 하나인 소진배검. 이것은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육국의 합종을 주장하고 다녔던 전국시대의 병법가 소진이 항상 긴 장검을 등에 메고 다닌 것을 형상화해서 붙인 이름이다. 이 동작은 원래 무술 동작으로서 검을 등 뒤에 붙이는 것이 특색인데 용두동호도 주둥이가 검처럼 길기 때문에 등 쪽에 붙여서 뒤로 따르는 것이다. 반면 반탄비파라는 동작도 있는데 이것은 둔황 벽화에 그려져 있는 춤추는 동작을 이르는 말이다. 이 그림을 보면 중앙에 있는 여성이 비파를 목덜미 뒤에 붙여서 뒤로 비파를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물주전자를 등 뒤로 돌려 매듯이 하고 물을 따르는 동작을 반탄비파라고 한다. 이렇게 화려한 동작으로 찬물을 넣어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연을 할 차례다. 중국 사람들이 초대를 한 경우
외국인이 감탄해 주기를 바라니까 박수를 치며 엄지척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얼마나 좋은 맛이며 당신의 초대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다소 과장스럽게 이야기해 주면 된다. 만일 상대방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싶으면 이 팔보차를 마실 때 천천히 마셔야 한다. 왜냐하면 이 팔보차는 재료가 다양하고 또 식당에 따라서 무슨 재료를 넣었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맛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장단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재료가 다양하니까 찬물의 재료별로 맛이 풀려나가는 시간차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찻잔 위쪽의 물을 마시고 시간이 가면서 점차 아래쪽 그리고 오래 우려낸 맛이 들어있는 물을 마신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해준다. 처음에는 청량한 맛이 나더니 갈수록 깊은 맛이 나는군요. 잔미가 다른 곳에서 마신 차와 조금 다른데 뭔가 특별한 재료라도 쓴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주면 상대는 감탄하면서 식당 주인을 부르든지 지배인같이 높은 사람을 불러서 대답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팔보차를 자주 마시는 중국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를 초대해준 중국 사람들도 잘 모를 것이다. 생각해보면 식당 주인이나 지배인이 동네 슈퍼에서 사온 제품이라고는 결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재료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만의 특별한 재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재료가 별 수 없으면 우리의 재료는 신선도가 다르다거나 품종이 다르다거나 산지가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당신은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과연 이렇게 감탄하면 된다. 그러면 당신의 중국 친구들은 당신이 상당한 미식가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밥을 사줄 때 더 좋은 식당으로 데려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돼서 더 좋은 음식을 먹게 된다면 이 박사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